사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냐, 그래서 언제쯤에 매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약간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시기는 저는 트럼프 집권 전후인 한 1월 20일 전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가격, 리플의 고점 가격은 지난 2018년 1월이 아마 최고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6월 이후 하반기 그때가 이제 진짜 메인 불장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만약에 리플을 가지고 가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라고 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코인 매니저 표상록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좋아지면서 이제 뭐 가격도 되게 많이 상승하면서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 거에 힘입어 가지고 약간 불법 투자, 불법 리딩방 이런 것들도 좀 활기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조심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리플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아마 지금 리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간략하게 리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리고 향후 2025년도에도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이제 되게 가격 상승을 있으면서 이제 시총도 3위까지 왔습니다. 비트코인, 그다음 이더리움, 바로 이제 리플이 세 번째로 와가지고 그 올라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이제 투자해도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조금은 한번 더 살펴보면서 어떻게 좀 투자를 하면 좋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크게는 한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SEC 소송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다음에 ETF, XRP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페드나우라는 곳에서 이제 시스템 도입을 이제 리플 또는 스텔라 루멘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있는 가상자산 자본이득세에 대한 폐지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제 리플에 대한 가격 상승이 있었지 않나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유입이 되셔가지고 먼저 또 감사하다는 말씀 한마디 좀 드리고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 2가지 정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리플 하면 또 이제 리플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이제 RLUSD라고 하죠. 이게 이제 출시를 이제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뉴스상으로는 한 12월 4일, 지금 이제 12월 3일인데 12월 4일에 이제 출시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가격 상승을 좀 많이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리플의 결제 솔루션인 RLUSD, 이런 XRP, 이런 다른 디지털 자산들보다 빠르고 안정적이고 비용도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국경 간 결제를 되게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바 있고요.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 리플의 이제 금융 사업이 더욱더 활장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뭐가 중요한데, 사실 리플 XRP랑 이제 RLUSD랑 별개 아닌가라는 것을 또 고려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면은 이제 그 출시된 스테이블 코인 자체로도 이런 준비금, 지급 준비금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리플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리플에 대한 수요가 창출이 될 것이고, 이제 리플이 이제 유통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런 RLUSD에서 준비금으로 준비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그런 유통량을 잠글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 플러스 이제 가격 상승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왜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보면은요, 사실 테더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테더는 이제 USDT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글로벌에서 가장 큰 그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되게 간략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의 예대 마진과 똑같은 건데요. 이제 테더사 같은 경우는 고객들로부터 이제 달러를 받고 그 달러를 통해서 이런 국채 그리고 비트코인 또는 금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운용하면서 그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그런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2024년 한 해 이제 테더의 수익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수익이 어느 정도라고 봤을 때는요, 미국 최대 증권사인 이제 찰스 슈왑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약 27억 달러,
그리고 세계 1위 자산운용사가 블랙록이 31억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테더의 수익이 그 상반기 순이익이 52억 달러이거든요. 그러니까 찰스 슈왑 그리고 블랙록보다 큰 숫자임을 알 수 있고 미국의 4대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이 66억 달러, 조금은 밑이지만은 찰스 슈왑 그리고 블랙록보다도 높은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좀 좋은 징조이지 않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테더 같은 경우가 이렇게 그 플레이를 하고 있고, 테더가 이제 이런 준비금들을 미국 국채 그리고 비트코인, 그냥 금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가 RLUSD가 XRP를 이러한 준비금 형태로 할 수도 있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합리적인 뭐 그런 추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제 ISO 2002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2025년에 도입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뉴스는 2020년, 21년도에도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이거는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스위프트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국가 간 이제 송금을 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을 약간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걸 도입한다라는 것인데, 그 스위프트라는 제도 자체가 50년이 넘은 이제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이런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되게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리고 느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블록체인이었고, 그 중에 이제 리플과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이 이 ISO 2002와 결이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가격 형성에 좀 긍정적인 요인을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리플의 CTO가 우리는 ISO 2002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 선을 그었어요. 근데 관계가 없다라는 게 실제 뭐 계약을 안 했다 이런 뜻이었고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그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좀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것은 뭐 합리적으로는 좀 맞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왜 화두가 되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미국이 이제 지금 밀고 있는 게 ISO 2002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브라질, 중국, 뭐 러시아, 인도 등 여러 가지 그 연합에서 만든 이제 브릭스페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좀 대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위프트를 대체할 것이 이제 ISO 2002냐 또는 이제 브릭스 페이먼트 시스템이냐라는 것에 이제 VS를 하고 있는데, 미국 쪽이 그래도 조금은 더 우월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도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에 힘입어서 리플 또는 스텔라 루멘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가격 상승이 있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리플이 지금 시가총액으로 3위라서 되게 엄청 빨리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주만 했어도 한 7위, 8위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도 뭐 그 가능성은 충분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뭐 고민은 해봤습니다. 추가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SEC 위원장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폴 애킨스라고 이제 가상자산에 되게 친화적인 인물이 이제 SEC 위원장으로 거의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건 되지 않았지만은, 이런 분이 당선이 된다라면은 이런 좀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뭐 정책이나 제도를 많이 할 것이고, SEC와 이제 소송을 2020년 12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합의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리플, 스텔라 루멘 이런 것들이 더 이제 도입되고 제도화되면서 더 유즈 케이스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제 리플 ETF도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뭐 위즈덤 트리, 비트와이즈, 이제 카나리 캐피탈, 21shares 이렇게 해서 뭐 계속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그것도 저는 시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블랙락이 사실 등장하면은 이제 그거는 거의 그냥 게임 끝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걸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서 언제쯤 이제 애들이 신청하고 실제로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호재가 있고, 뭐 이런 지금 알고 있는 호재들도 있지만은 뭐 앞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호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고 대응하시면서 투자하시면은 조금은 더 안정적이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호재가 보면은 뭐 되게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선반영 된 것 아닌가라는 이런 기대감도 충분히 있을 텐데, 만약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그 결론적으로 안 되었으면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뭐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되었을 때는 또 이제 약간 어찌 보면 재료의 소멸이지 않습니까? 재료의 소멸로서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매물도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약간 가격이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
것들을 이제 좀 관찰하면서 이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 격언 있지 않습니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마찬가지로 이런 지금 뭐 리플이 너무 좋은데 이런 소문들이 되게 무성하게 있는 게 지금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그게 막 되었을 때 시점에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고, 또는 나는 더 리플을 더 크게 보고 길게 갈 것이다. 이게 아예 장기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본인의 좀 투자 성향에 맞게 좀 적합하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지난 리플 영상 보고 이제 댓글도 되게 많이 달아주시고 의견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뭐 사실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얼마까지 갈 거냐, 그래서 언제쯤에 매도를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뭐 타이밍 그리고 가격 이걸 예측하는 것은 저는 약간 신의 영역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뭐 매크로 경제, 이런 크립토 시장, 이런 제도화 이런 것들을 다 다른 요인들을 다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개인적으로 그래도 약간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시기는 저는 뭐 트럼프 집권 전후인 한 1월 20일 전후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가격, 리플의 고점 가격은 지난 2018년 1월이 아마 최고 가격이 한 5,0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힘이 충분히 있는 시기인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좀 더 길게 봤을 때 비트코인 사이클을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4년 반감기 기준으로 사이클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이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내년 뭐 6월 이후 하반기 그때가 이제 진짜 메인 불장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만약에 리플을 가지고 가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이다 라고 뭐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뭐 리플을 뭐 되게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제 한국은 리플 강성홀더 분들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2, 3년, 길게는 뭐 4년, 5년, 뭐 진짜 길게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투자하셨던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진심으로 저는 약간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장기 투자는 본인과의 싸움이거든요. 본인이 되게 많이 휘말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고 올랐을 땐 또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런 심리를 되게 다스리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분들 좀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아마 그런 분들은 이미 뭐 충분히 수익이 뭐 200%, 300%, 400%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고 가실 수도 있지만은, 조금은 더 이런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원금 정도는 빼시고, 그 원금은 뭐 가지고 계시던지, 혹은 이제 새로운 것에 좀 재투자를 하면서 좀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리플 투자에 대한 그 개인적인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요, 자유롭게 좀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